지난 5월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숨진 8살 조은결 군. 사고를 낸 버스기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버스기사 최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노선을 3년 이상 운행한 버스기사로 해당 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면서도 배차 간격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성급히 우회전을 하다 조군을 차로 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가 당시 신호를 지키고 우회전 일시정지를 했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던 사고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며 제한 속도를 위반하거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족분들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싶다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재판 결과를 지켜보던 조군의 유족은 선고 결과가 나오자 오열했고 재판 뒤 취재진을 만나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지금도 다니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강력한 실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재판 결과가 앞으로 비슷한 사고들의 선례가 돼선 안 된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빨간불로 바뀐 우회전 신호. 하지만 버스는 멈추지 않고 우회전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8살 조은결 군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 당시 은결 군의 부모는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아들을 기다리다가 속절없이 마지막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제가 목격했었거든요. 너무 아파해 보였어요. 옷은 완전히 피투성이었고 이제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이들의 등하굣길로 사용되던 곳, 어린이 보호가 우선이라던 그곳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죠. 스쿨 존이라고 하고 하교 아이들도 많은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다가 제 아이가 은결 군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건 이 사고가 기억됨으로써 더는 피해자가 안 생기길 바라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어른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민식이법이나 배상화법이나 있으면 뭐하나요? 계속 사건은 터지는데 진짜 중요한 법이 뭔지를 생각하고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고 현장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수북히 쌓인 국화와 과자, 장난감. 어른들이 미안하다는 글이 벽 한쪽을 메웠습니다. 엄격한 대응 같은 것을 예고하고 그래 주어야지만 좀 인식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덕심에만 맡기기에는 너무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얻게 되는 손실이 너무 크니까. 사고를 낸 버스기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으로 어제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음주운전과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운전을 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면서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9살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펼치기 전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면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해자가 사고 직후 현장으로 왔고 주변에 119 신고를 해달라고 한 점을 들어 도주 의사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가해자가 암투병 중이고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결심 공판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징역 7년이라는 선고 결과에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형량이 과연 다른 사람들의 경종을 울려서 음주운전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정도의 강도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9살 초등학생 이모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 당시 차량에 전달된 충격은 배수로를 넘어 생긴 걸 오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9살 어린이가 숨진 지 보름 만에 스쿨존 인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살 어린이가 버스에 치여 숨진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서울 시내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 4명이 숨지고 53명이 다쳤습니다. 2차례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스쿨존도 25곳이나 됩니다. 이곳은 초등학교 옆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이들의 통행이 잦은데 이렇게 보도가 끊겨 있습니다. 이 근처에서만 지난해 2번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가 일방 통행은 아니고 양방인데 저쪽 편만 인도가 있고 불안하죠. 많이 불안해요. 예, 횡단보도 아닌데도 차가 없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2년 전 인근에서 2번의 교통사고가 일어난 구로구의 한 스쿨존입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합동점검에서 인도와 차도 구별을 명확히 하고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지만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강남구 초등학교 앞도 서울시 교육청 등이 3년 전에 사고 우려가 높다며 도로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위험한 스쿨존 지역부터 적극적으로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즉시 시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스쿨존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는 523건, 2020년에 비해 59건, 10% 이상 늘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